오늘은 정말 뜨거운 떡밥 중의 떡밥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광화문집이죠. 12화에서 강철이가 불타는 창고에서 구해낸 그 책.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들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까지 추측해보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광화문집에 대해 드라마에서 이미 확실히 밝혀진 사실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광화문집은 100년 전 연종대왕 시대에 쓰인 개인 문집입니다. 최원우의 외조부가 직접 작성했는데 이분은 연종대왕을 호종한 문관이었죠. 매우 정제된 명문으로 작성된 고급 문집이며 왕가의 중대한 기밀이 담긴 폭탄급 자료입니다. 100년 전에 오랑캐가 국경을 넘어 침입해서 용당골까지 내려와 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종대왕도 용당골까지 피신했으며 큰 혼란 속에서 무고한 백성과 한무관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원한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팔척기 탄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윤갑도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라고 말했죠. 이 비극의 진실이 광화문집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다리기는 이 책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최원우 대감과 그 가문에 큰 화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비는 어린 시절 우연히 이 책을 읽었고 그 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대비는 책 내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최원우에게 그 책을 들고 용당골로 돌아가라고 협박하기도 했죠. 최원우 가문은 100년 전 전쟁에서 연종대왕을 호종한 공으로 공신의 반열에 올라 대대로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확실히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측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유추해보죠. 첫 번째로 연종대왕의 구체적인 배신 과정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연종대왕이 적군과 은밀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용담골의 야광주나 백성들을 제물로 바치는 협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연종대왕이 언제부터 적군과 내통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했는지, 용담골 백성들에게는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충신무관의 비극적인 최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한 무관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만 나왔는데 아마 이 무관은 연종대왕을 충심으로 모셨던 사람일 겁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왕의 배신으로 인해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적군에게 잡혀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왕의 배신을 알게 되고 절망 속에서 죽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황실의 혈통을 모두 죽이겠다는 원한의 말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야광주와 이무기에 관련된 비밀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용담골의 이무기가 야광주를 지키고 있었는데 연종대왕이 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야광주를 손에 넣기 위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무기가 승천하려다 추락한 것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왕의 배신으로 인해 용담골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무기도 제대로 승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용담골 대학살의 참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믿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군의 무차별 학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윤갑이 지옥도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참혹한 현장이었을 테니까요. 다섯 번째로 최원우 외조부의 죄책감과 고백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외조부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왜 이런 위험한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지만 막지 못했다. 후손들은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문이 공신반열에 오른 것이 단순한 호종의 공이 아니라 진실을 묻어두는 대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건 이후의 은폐 공작 과정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어떻게 역사에서 감춰졌는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공식 기록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다르게 조작되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된다면 현재 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팔척기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팔척기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억울한 희생자의 원념입니다. 배신당한 충신과 무고한 백성들의 정당한 분노이죠. 왕실에 대한 복수도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정의 실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팔척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정이 엄청난 도덕적 딜레마도 주목해야 합니다. 광화문집을 읽은 이정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이 갑니다. 조상의 끔찍한 죄와 현재 왕실의 명예 사이에서 백성을 지켜야 할 왕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최원우 가문이 복잡한 처지도 이해가 됩니다. 조상이 공신이 된 것이 진짜 공로가 아니라 침묵의 대가였을 가능성. 대비가 이를 알고 최원우를 압박하는 이유. 외다리기의 협박이 현실적인 위협인 이유가 모두 설명됩니다. 가문이 몰락과 양심의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대비의 행동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비가 어린 시절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은 왕실의 어두운 비밀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원우에게 책을 들고 용당골로 돌아가라고 한 것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13화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정의 선택입니다. 조상의 죄를 인정하고 팔척기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인가, 아니면 왕실의 체면을 지키려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성에 대한 책임과 왕실의 명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것이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한 진정한 시험이 될 것 같아요. 팔척기의 진짜 목적도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이 목적일 겁니다. 만약 이정이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화해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최원우의 최종 결단도 주목해야 합니다. 가문이 멸망을 각오하고 진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조상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다리기의 복수도 이런 맥락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윤갑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습니다. 팔척기의 정체가 명확해지면서 강철이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고 여리의 선택도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해결책은 단순한 봉인이나 퇴치가 아닙니다. 진실의 완전한 공개,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 진심 어린 사죄와 속죄,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정의 실현을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광화문집에 담긴 진실이 이렇게 복합적이고 충격적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추측한 내용들 중 어떤 게 가장 설득력 있나요? 팔척기가 정말 정의의 복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원우는 진실을 밝힐까요? 아니면 숨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팔척기와 화덕차사의 대결 완전 분석, 윤갑과 강철이의 분리 그 진짜 의미, 그리고 여리의 선택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최고의 야광주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